일단 종합주가지수가 금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간 좀 조정을 잘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종합주가지수는 큰 이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들은 대세 상승 기조의 연속성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방향성이 잡혀있지만 이제 앞으로 내일 지나고 나면 한 나흘 동안 또 쉽니다. 그래서 그게 좀 현금 비중을 좀 많이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강남 커서님 말씀하시죠. 예, MTNW 강남 큰손 정우주입니다. 자, 증시가 코스닥 대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어마어마한 장이 연출되고 있어요. 뭐 조정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월봉에서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시작된 코스닥 증시 조정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투자해서 큰 돈 버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금요일 일단 코스피 위주로 좀 장이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정주입니다. 예, 무조건 지금 외인들의 수급과 기관 수급 동향 체크해 가면서 일단 주식의 격언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의 격언 이런 얘기가 있죠. 연준에 맞서지 말아라.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 달부터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선물 지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다음 주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금일 같은 경우 약간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그 대세 상승 기조는 살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 대세 상승 기조라고 하는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갈 적에 종가 개념이 내일 하루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 종가 개념이. 그래서 내일 종가로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을 형성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제일 관건인데 제가 볼 적에 내일은 장중 등락은 있어 보이되 종가가 고가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만약에 아래꼬리 대형선이 발생이 된다면 코스닥, 코스피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현재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내가 볼 적에 그 대상승 기준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단지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은 코스피는 내일 시가의 아래꼬리가 이미 생겼고 고가만 잘 보시기 바라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꼬리 달고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가 그것만 잘 보시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 기준은 5월 달에 신고가 패턴으로 가지 않겠느냐. 또 만약에 5월 달에 3월 달에 음선이죠. 4월 달에 양선이죠. 5월 달에 음선으로 다시 외박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류의 매수 기회다. 근데 이 저류의 매수 기회는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역시 상승세로 계속 이어가는 전략으로 조정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 분할 매수, 물량을 모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릉선님. 예, 코스닥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한 대폭락이 나왔을 당시에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월봉에서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터졌죠. 그렇게 아래꼬리 길게 형태를 띠면서 하방 경제의 바닥 신호가 나온 거죠. 이제 저점에 대한 신호가 있는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달 다시 신대량 거래가 경신이 됐어요. 이렇게 새롭게 더 거래가 터짐에 따라서 그걸 넘어서며 장대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적인 월봉이 완전히 위쪽으로 터닝을 한 겁니다. 2년 동안 주가 빠진 거예요. 지금 올라온 거 거의 없어요. 643면은 900에서 빠진 건데 올라온 것도 없는데 그 많이 올랐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현 시점에서 심리가 월봉이 이제 골든 나오고 첫 번째 양봉이 이제 막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해서 조정시마다 매수하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연속적인 상세에 따라 조정에 대한 형태를 띠는 것뿐이지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단기적 대응이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일부 주식의 장기적 바닥 탈출 초기 형태의 종목별 자체가 좋은 것들은 열심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지수 좀 부가적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는 이제 소폭 상승세가 이뤄졌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일단 뭐 지금 코스피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3월 24일 날일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회사채 매입 얘기 나오고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 나오고 본격적으로 적산병 나오면서 올산 회복될 때 본격 상승 전환 이때부터 공격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구장창 굉장히 외쳐댔던 시점인데요. 그리고 나서 큰 폭의 조정, 이제까지 거의 언급을 드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중국 증시가 이제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좀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중국 증시도
약보합 마감을 했죠. 국내 증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미 선물지수가 300포인트 가까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장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무엇보다 길리어드사 CEO 같은 경우가 이번에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죠. 4월 30일 날 발표한다라고 오늘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베 총리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5월 초반쯤에 렘데시비르 이제 치료제로 정식 승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정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렘데시비르가 5월 초, 4월 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코스닥은 월봉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일봉 차트 지금 밀집 국면에 있죠. 여기서 내일 반등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점진적 상승 기대 국면으로 700포인트대 부근까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 이제까지 2008년도 금융위기 이래로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많이 수반된 적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거래량이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일단 중요한데요. 지난달에 대음선을 감싸는 양선이 발생되면서 첫 5개월 평선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08년도 거래량이 거의 한 2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 터지는 건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보고요.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 시현되고 미끄러질 때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8년도 1월 달은 역시 꼭대기에서 꼭대기 외봉을 형성하는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전형적인 대세하락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대세 상승 전환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앞으로 IT,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개별적인 바이오 종목까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유리한 장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지수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나리르님. 네. 자, 요즘에 이제 그 유동성 장사라는 것이 있죠. 저금 시대의 왕자 건설주를 비롯하고 자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 그래서 또 현재 보면은 트로이카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유동성 장세는 항상 조정을 받을 때는 저가 매수기를 활용하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도 좋지만 현재 종목들도 굉장히 좋고요. 또 정치 테마주나 어떤 뭐 각종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단기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조정 기다리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 자꾸 고점이 높아집니다. 현재 모베이스 전자 볼까요? 자,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저점에서 첫 번째 태양선이 발생이 되고 상승 신호를 알린 상태에서 꾸준히 올라가다가 조정다운 조정을 보이는가 싶더니만 중간에서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쪽에서 잘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돼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3바자, 7바자가 잘 맞기 때문에 또 위에 보면 이 녹색 선이 있죠. 이게 대기 매물대입니다. 이 대기 매물대가 항상 우리가 저항대로 인식하는데 그런 쪽에 그 대기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면 항상 거래가 늘면서 이식 매물, 대기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모베이스 전자는요. 지금 현재는 저항대이지만 중장기를 볼 적에 이 주봉과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제 막 바닥을 탈출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럴 적에는요 조정을 좀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조정을 무시한다고 덮으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중을 잘 맞춰줘야 돼요. 항상 단기로 올라왔을 적에 또 좀 일정 비중은 현금을 좀 마련해야겠다. 조정받으면 저가 매수해갖고 좀 단기 매매를 좀 병행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현재 일봉 상태, 주봉 상태 모두 다 양호하지만 항상 고래 기법에서 기준점을 보는 것이 3년 이동평에서 721선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저항받고 밀리는지, 저항대를 올라타는지, 그래서 항상 720선 기준점으로 대상승 시발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정치 테마죠, 대북 테마죠, 뭐 다 좋긴 한데 남선 알루미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상위로 하나, 둘, 셋, 현재 3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720선이 아래 가서 있죠. 원래 720선이 아래 가서 있는 상태에서 우상향 3 바닥을 형성하면요 항상 긍정적으로 보세요. 또 밑에 보시면은 투자 심리가 올라오고 있죠. 단기 지표도 올라오고. 그래서 3바자, 7바자가 잘 맞는다고 하면 역시 상승세로 잘 보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떨어진다보다 자꾸 고점을 높여나가지 않겠느냐.
고점이 높여 나간다고 하는 경우는 저점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서 50매가 유의하고요.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은 한 다음 주 정도 되겠죠. 이제 한 4일 동안 좀 쉬고 나서 그래서 5월 달에는 항상 신고가 패턴을 볼 수 있겠고요. 하단 추세가 우세한 쓰리바닥이라 하는 경우는 반등성이 아니고요. 항상 상승세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강남 교수님. 네. 지금 오늘 그 여행주가 좀 급등을 했죠. 여행주의 급등, 코로나19가 지금 소멸과 이제 앞으로 이제 소멸 쪽의 방향을 잡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형태를 띠면서 경제 정상화 쪽으로 좀 가닥을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곧 미국, 중국 간의 어떤 관계도 좀 더욱더 돈독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시진핑의 방안이 되겠죠. 먼저 이제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또 5월 15일 날 한중 합동 자선 콘서트 및 하반기에 시진핑에 대한 방한 기대감이 지금 열려 있다 보니까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중국판 유튜브라는 그런 어떤 공간에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연예인, 바로 이제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 카테고리가 생김에 따라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과 혹은 G드래곤에 대한 어떤 CF가 찍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 현재 중국 소비재 관련주인 바로 이제 이런 화장품 관련주 주가가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주이기 때문에 중국 간의 이제 관계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개념을 본다면 중국 관련주에 대한 대표적 종목 화장품을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월봉 차트가 바로 밴드 상단과 하단의 중앙선을 첫 돌파하기 때문에 장기적 상승 구면에 초입에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심리가 50권인 만큼 이제 시작권에 들어간다는 관점에서 현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캠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30만 원대에 갤럭시 A31 사전 판매 예약 매진이 이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가 지금 급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거는 이유가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판매가 좀 많이 저조해 있었고, 또 가격대도 높은 갤럭시 S 프리미엄급보다는 A 시리즈의 중저가 폰이 굉장히 많이 팔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됨에 따라서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따라 캠시스 같은 경우가 월봉 차트상 우리가 대량 거래가 떴던 대응봉의 절반을 막 돌파하는 초기 구면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거래가 또 증감에 따라서 밴드 중앙선에 대한 돌파는 이제 장기적 상승에 대한 방향으로 잡혀 있는 상태이다. 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아요. 포가 예상 실적비 비해서 4바퀴 되지 않는 굉장히 저평가의 개념에서 볼 수 있겠고, 주봉 차트상 현재 20주 이평선에 대한 현 시점에서 5주 이평선에 대한 지지 속에서 저번 주에 눌림목을 받고 첫 번째 양봉 나는 이번 한 주가 이게 눌림목을 받은 종목은 부담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연속으로 올라간 건 부담 있겠지만 연속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이런 종목이 장기 상승 초기 주봉에서 눌러주고 첫 번째인데 저평가 속에 메리트가 지금 막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시원하게 적극적인 매수 관점 접근할 수도 좋습니다. 현재가도 매수권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서 일단은 최소한 일봉에서 22선에 대한 기준만 잡고 점진적 상승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정지우 전문가님. 네, 금일 제가 이제 세 종목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에이프루젠 KIC입니다. 제가 바닥권에 있을 때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MTNW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의 뭐 에이프루젠 하면 정주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바닥에 있을 때 2,000원대, 1,000원대, 중반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일단 최근 들어 이제 합병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다가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아래 윗꼬리 중음선이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뭐 특별한 악재는 나오지 않았죠. 오늘 외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눌러줬는데요. 일단 수급의 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이제 막 20개월 평선 돌파 시도 국면 속에서 바닥 탈출 시도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장기 상투 신호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는 없겠죠. 그만큼 6월 달에 합병 기일이고요. 7월 달 이후 그만큼
그만큼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제 반대를 할 수 있는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놔야지만이 어느 정도 합병이 반대하는 주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는 합병기일 전까지는 좀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야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자회사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역시 합병을 유중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성공을 하려면 주가가 곤두박질을 친다라고 하면 유중에 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만큼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는 역시 아직까지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에이프로젠 KIC 단기적인 관점에선 5일선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721선 부근 저 6,0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봉 상단 추세 같은 경우는 저 위에 19,000원대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하단 추세에 많이 가까운 위치고요. 상단 추세까지는 상당히 많이 갭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일단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DPC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DPC 721선 막 돌파할 때 M10W 역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721선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시현될 때, 그럴 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권이다라기보다도 아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온 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아래꼬리 대형선과 함께 대신 내일은 시가상으로 번쩍거리고 올라가면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근 12,000원대 중반대 부근을 일단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주도주 관점에서 움직이는 이유가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가 3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장주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은 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SMCNC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DPC가 상한가를 시현하고 SM그룹주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대표적인 SM그룹의 역시 종합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죠. 일단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2,900원대에서 600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죠. 이제 SM 같은 경우 소속 가수 슈퍼엠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빌보드 차트 1위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만간 머지않아서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한령 수혜주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SMCNC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이제까지 파라볼릭이 하락 기조로 전환되다가 이번 달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세 종목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경고 종목 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을 좀 받아가면서 차분하게 N자 패턴으로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야지만이 좀 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시가 이상으로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항상 시가 이하만 저가 매수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어느 종목이든지 저가 매수 기회를 항상 5일선 근접시 노린다라고 하면 일단 추격 매수는 안 하게 되겠죠. 지금 장은 앞으로 중요합니다. 시가 이상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항상 시가와 저가 매수해서 꼭대기 가서 역시 상토 신호가 나올 때 팔면 아주 좋은 기회가 코스닥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뉴욕 증시도 중소형주 러셀 지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손님. 네, 카메라 관련주 캠시스 외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노텍 같은 경우에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에도 멀티카메라 효과에 대한 일봉이 흑자 전환이 됨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이 코로나 둔화 속에서 매출에 대한 스마트폰이 그동안에 못했다가 이제 막 증가하는 시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캠시스에 대한 모멘텀과 동일한 건데 이 LG노텍의 특징이 10년 중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는 약세봉이 나오고 그걸 돌파했다는 점 굉장한 겁니다. 코스닥 지수랑 마찬가지 패턴인데 이런 게 앞으로 쭉쭉쭉쭉쭉 올라갈 여지가 높겠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가격적으로 역시 이런 대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포가 낮으면서 뚜렷한 수급이 들어오면 모멘텀이 지금 막 받쳐주는 이런 카메라주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역시 현재가에도 적극적인 매수 관점의 접근과 함께 최소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5주선만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쭉 연속적 상승을 노리시면 되고요. 추세적으로도 이제 막 MACD 오실레이터가 첫 번째 양봉이 나는 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기적 상승의 초입에 들어갔는데 20주 이평선도 첫 번째 돌파를 하는 마당에 현재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주봉이 첫 돌파를 할 때
직전의 봉이 음봉이 나오는 눌림봉. 캠시스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4주, 5주, 6주째 올라온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주고 나서 첫 번째 돌파를 하되 중장기 초기에 있는데 퍼가 낮으면서 모멘텀이 막 받쳐주는 이런 종목 가지고 하시게 되면 안정감 있게 강하게 베팅 찬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과 함께 우주선 매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LG노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나린의 전문가님. 자, 저는 일단은 한번 한국내화를 좀 볼까요? 자, 한국내화를 잘 보시게 되면은 현재 금일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한국내화를 보든지 삼성전자를 보든지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위치입니다. 이 한국내화를 잘 보시면 위에 빨간 선이 위에 가서 있는데 그 전에 밑에 보시면은 투자심리 3박자가 잘 맞으면서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이렇게 거래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그 종가 기준이 3,440원입니다. 이 3,040원을 돌파 지지받고 가냐 못 가냐 이걸 따지는 것인데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 못 갔고 또 돌파 오늘 지지받고 내일 가냐 못 가냐 따지는 것인데 그걸 3박자라고 그래요. 3박자 관점에서는 항상 하나 둘 셋 가냐 못 가냐 여기서 3,440원이 붕괴되면 약간 조정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고 3,440원을 돌파한다고 하면 이 720원 저 위에 가서 있기 때문에 그 700 위로 상회하지 않겠느냐. 그럴 적에 역시 거래가 연속 늘어나줘야 되겠죠. 또 단기 지표가 매수신호 보내야 되겠죠. 또 MAC도 다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긍정적 관점을 보시기 바라고 일단 주봉 상태 보시면은 일봉은 단기요, 주봉은 중기요. 그래서 주봉 상태에서 보시면 현재 잘 가고 있어요. 단지 이 대북 테마주나 이런 광물 관련주들은 항상 이변성에서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급등할 때 쫓아가지는 않는다는 건데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일 저녁 8시 MTNW 네이버에서 좀 검색을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제가 이제 저녁 공개 방송 8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유튜브도 동시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MTN 띄고 W 검색을 하시게 되면 유튜브 그리고 MTNW 홈페이지에서도 제가 동시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이었나요?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은 안타 말고 홈런 친다. 소프트센 상한가 랠리 나왔고요. 에이프리즘 KIC도 상한가 랠리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장기 바닥 탈출, 세력줄, 바닥 관점에 있는 기업들을 아직도 저가에서 귀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8시 참여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도 무료 카톡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TNW 공명정주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스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강남큰손님. 예, 전 노란톡에 MTNW 강남큰손을 검색해서 오시게 되면 제가 무료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로 오늘 또 보내드릴 거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아침부터 좋은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저는 22시에 MTNW에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당일날 내일 바로 급등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린의 전문가님. 네.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먹는 건 못 먹어도 되죠. 근데 물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또 나흘 동안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일정 비중은 시험금을 좀 5대5 비중 정도로 좀 갖고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